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건 원래 그랬던 거고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수환 씨가 보기에는 어떤 말 같아요? 이거 그냥 뻔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냥 아니 보여주기식 발언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뻔한 하지만, 소리가 네. 아니라 이거는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음. 아니 왜 지금 이런 오해를 받는다? 이게 왜 오해입니까? 사실이죠, 사실. 즉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입 바른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 있으면 좀 제발 당 차원에서 기사로 좀 갖고 와 보세요. 아니 국민들이 그나마나 기대했던 게 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저는 물론 3자 특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3자 특검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할 때가 전 유일하게 민심에 좀 부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조차 본인이 관철도 못 시켰잖아요. 10명 모으지도 못해서 발의도 못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 안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한은 저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선택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민심을 쫓기로 이왕 했으니 살기 위해 그냥 강행한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 만찬 가봐야 뭐 맨날 들러리 쓰고 뭐 화이팅 외치는데 힘도 안 느껴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대통령 시원하게 출당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잖아요. 이게 정치기 때문에 위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주장 다 하고 안 된다 그러면 과거에 YS 대통령처럼 당무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식을 한다든지 단식이 좀 곤란하다 그럼 삭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정치적인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단식 삭발 당무 거부 이런 거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만한 얘기 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꿈쩍도 안 합니다. 그분 구수했습니다. 안 움직여요 고집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결단의 시간이 오고 있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강행과 출당과 본인의 각오, 사퇴를 건 각오를 뭔가를 보여줘야 전 이 국면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 제휴척을 이제 현장에서 했다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걸 두고도 사실은 대통령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입씨름을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잘 보기 힘든 풍경이잖아요. 네. 나는 그거 생각나. 그 유승범이 검사인 거 있잖아. 갑자기 검사 외전인가? 아니야 그거 유승범 말고 씨가? 네. 유승범 부당거래? 부당거래. 네네. 아유 경찰이 불쾌하네. 경찰이 불쾌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윤통이 뭐 불쾌하든 말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 특히 국힘을 둘러싼 얘기를 이제 좀 전해드리면 일단은 한동훈 뭐 대표 비판한 거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러니까 자아도취 정치, 패션 정치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얘기면은 그냥 많잖아요. 하지. 뭐 기회가 뭐 모두 발언을 할 기회도 대통령이 안 줬다라고 하지만은 뭐 말하려고 하면은 작심하면은 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도 말할 기회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골목대장 놀이 하려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지금 한동훈 리더십이 지금 사실상 붕괴 직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야. 네. 친한 게. 네. 기자들하고 술을 그렇게 요즘 많이 드시는데 그분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야, 나 한동훈하고 안 친해. 그렇게 기자들한테 친한 게로 알려져 있는데 친한 게로 뭐 친한 게 핵심이지.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름만 안 말했을 뿐이지 누군지 그냥 바로 짐작할 거야. 야, 나 한동훈하고 별로 안 친해.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동훈이 임명한 굉장히 중요한 지명직 당직자야. 도저히 뗄 수가 없는 당직자라고 불가분의 보는데 관계인데 네. 이분이 이번에 만찬 참석 안 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또 굉장히 좁혀지지. 이유는 이제 이번에 국회 일정이 있어서 못 갔다. 그랬겠죠. 뭐 네. 그런 건데 이분이 요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당직을 이거를 수행을 이거 해야 되나? 너무 몸이 안 좋다 요즘 건강이 안 좋다 내가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냐면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쨌든 주변에서도 실망스러운 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다. 많아. 굉장히 네. 퀘스천 마크고 실망스러운 게 많고. 야, 이거 한동훈 오래 못 가겠 윤석열 오래 못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류가 지금 국힘 내부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저는 요 리더십에 문제 있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사실상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우리 당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당 대표랑 약간 삐끗 어긋나는 것 같은데 당 대표가 기백 있게 쫙 가버리면은 제가 의원이면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 잠깐만. 지금 어디를 타야 될까? 라인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류를 보면은 한동훈 쪽에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기백이 가는 거였고 그냥 쟤는 뭐 자기 것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기백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독대 제휴요청도 진짜 기백 있게 가려면 현장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왜냐면 당 대표가 네. 내 당 사람들 데리고 쫙 가는 느낌이잖아요. 자 가서 밥 먹읍시다. 대등하게 가는 거야, 대등하게. 대등하게 가는 거잖아요. 대등하게 대통령도 아유 오셨습니까 하는 네. 건데 한동훈은 뭔가 그냥 일원 음. 그냥 초대한 사람 중에 일원 느낌이고 끝나고 나서 정무수석한테 이걸 재요청했다는 거잖아. 그 자리에서 맞아, 얘기 맞아. 못하고 네네네. 이게 얼마나 진짜 끝나고 나서 그 혹시 밥 독대 한 번만 더 얘기해 여기서 이제 주세요. 가볍게 지금 곽수환 씨 질문이 드는 게 곽수환 씨는 매불쇼를 굉장히 오래 해왔잖아요. 네. 그 원고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최욱 선배의 의견과 음. 곽수환 씨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직접 그 면전에 말합니까? 좀 말해요. 그래요? 네. 기백 있네. 근데 네. 이거는 좀 요거 아닐까요? 물론 네. 이 새끼 너는 그래서 너는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쫄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로 갑니까? 오. 직구로? 그렇죠. 곽수환 씨처럼 이렇게 가는 방향들을 최욱은 최욱은 예. 경로 안 하잖아. 방송에서 자주 하시는데요. 투명하게. 욕을 먹어서 그렇지 전 할 말 다 합니다. 건강한 네. 관계네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두 분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오래 버텨야지 사실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데 오래 못 버티면 이기고 말고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좀 기백 있게 정강석화처럼 결단을 빠르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우물쭈물한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결단을 빠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빨라요. 내용이 없어. 말만 빠른데 들을 게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전 한동훈 대표 좀 걱정되는 게 독대 요청. 또 재독대 요청하잖아요. 또 거절당하면 또 제재독대를 요청할 것 같아요. 이거 스토킹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거 고소할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사진을 딱 보면요. 한동훈 대표 뭐 웃었을 수도 있지만은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어색해. 입꼬리가 내려간 사진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입꼬리가? 사진은 입꼬리가 네. 내려간 사진은 좀 침울한 사진, 좀 그런 거잖아요. 불편할 때 짓는 표정인데 그 사진이 언제 또 나왔냐면 한 행사에서 한 달 전쯤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금 어색하고 냉랭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입꼬리가 또 내려간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만찬의 분위기가 어두웠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반추해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투 대표 체제입니다. 두 대표. 원내 대표가 더 높습니다. 추경호. 원내 대표 추경호 서열 1위.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원외 대표. 원외 대표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 한동훈 표현이, 대표가 네. 당 대표라 그러면 당을 총괄하고 사실은 원내 대표가 서열은 2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서열이 다 꼬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못 풀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본인의 자리를 좀 지금 찾기 어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되면 조만간 전 한동훈 대표가 올해를 그 대표직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집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 약간 그 빌드업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최대한 정중하게 할 만큼 하지만은 다 거절당하고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나도 결단의 시간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네. 이게 쿠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좀 하는 차원에서 정중하게 독대, 뭐 재독대, 뭐 제재독대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 한동훈이 아니라 김건희 대 한동훈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의 중재자의 해법의 이견도 있는 거지만은 결국은 김건희를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 거냐를 놓고 지금 독대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뭐 감추지 맞아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답에서. 본인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음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감히 제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이걸 할 수가 있게 아니 예. 내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V0 V1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정말 안 좋잖아요. 진짜 안 좋고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TK에서도 58%가 맞아요. 네. 김건희 특검 특검해야 된다. 찬성한다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등에 업고 윤석열이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김건희랑 내가 전면전에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되겠다. 아니 여론,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가지 않는 이상 모양새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거를 대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정말 이러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당론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우리 또 의원들한테 자율투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기를 요청합니다 정도까지 받으면은 이게 각이 쓰는데 아니면은 질의멸렬은 결국은 김건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합시다라고 깃발 들고 가도 당의 의원들이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본인의 그거는 리더십이 심상치 약해가지고.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저는 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통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기가 눌려 있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집에 갈 것 같고 오히려 10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에 지금 108명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권력의 교체기를 겪는 게 아니라 권력의 공백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권력의 공백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권력의 교체라도 되면은 뭐 삐그덕 하면서 뭐 굴러가지. 누구는 예. 굴러는 가 어떻게든 돌아는 가요. 근데 권력의 공백은요 너무 무시무시한 겁니다. 혼란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 108명이 한동훈의 지도를 통해서 돌격 앞으로 특검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대로 전 갈 것 같은데 이 108명의 의원들이 10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용산 눈치 볼 것도 없고 선거법 끝났고 이거 지지율이 10%대인데 대통령 왜 지켜줘야 돼? 그리고 우리 임기가 더 길어. 그 당 지지율이 대통령보다 높거든요. 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뭔데 왜 우리가 순장조 돼야 되냐? 야, 그냥 무기명 투표 들어갔을 때 각자 소신으로 그냥 다 찬성 찍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결국은 특검이 통과되고 그럼 이제 특검 임명돼가지고 이제 수사하잖아요. 이제 겨울부터 수사할 건데 네. 그 수사를 통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이 비리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세상 앞에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저 그렇게 고론을 하자면은 왜 한동훈이 그거를 해줘야 되냐면은 아직도 그 친한 친윤으로 분리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국힘의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재투표 가서 어쨌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네. 그 용산의 입장에서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거 색출 작업 들어가고 너무 이제 두려운 상황이 약간 있는 거야 아직도 솔직히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가 됐든 대표가 그러니까 자유투표로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책임은 대표가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자유롭게 꼭 친한 친윤이 아니더라도 소신 있게 던질 수 있는 의원들이 실제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붙어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결기가 없으면은 질의멸렬하게 결국은 안 된다. 그냥 네.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대선 후보도 안 되고 이것도 네. 안 되고 그냥 뭐 그렇게 된 그리고 거예요. 저 어제 봤던 보도 중에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제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외교부 장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좀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한 차례 삼청동에 있는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의 특성상 초대 행사가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만찬도 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또 주거동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지난 6월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제 또다시 궁정동으로 또 이제 주거동만 옮기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게 옮겼어? 그러니까 총합하면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의 이전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이렇게 발생한 건데 이런 현상은 사실 국민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옮길 때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까먹고 도어 스태핑 있었어. 왜 안 하냐는 것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보가 가장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를 뺐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위협 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도청 문제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는 소통하겠다는데 소통도 안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외교부까지 연쇄적으로 네. 예산만 쓰고 아무런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행정의 실패죠. 근데 행정의 실패가 비단 이 청사 이전 문제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의정 갈등부터 해가지고 모든 윤석열 정부가 건드는 행정들이 다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지금 하나로 이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 부정부패가 또 있겠죠. 누구는 또 수의계약 주고 어느 업체 챙겨줘.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라 자체가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비판을 하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정말 혼란스러울 만큼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가 피같이 낸 세금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1,000원, 2,000원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옮기는데 한 번에 18억 들어, 한 번은 또 3억 든다고 하면 이게 참 그게 주머니를 터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여기서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걱정되는 거 뭐냐면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뭐 무한한 게 아니니까 끝나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다시 그럼 청와대 들어가나 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도 막 거의 못 들어간다고. 그건 아마 봐야 어려울 것 되거든요. 같아요. 개방을 다 지금 해놨으니까 상황은. 이제 네. 갈 수가 그러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네. 대통령 무조건 또 용산을 써야 되는 건지. 근데 거기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까 개판으로 돼 있어. 그럼 돈이 떠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음도 더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옮길 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럼요. 누가 집권하더라도 들어서 써야 되니까 이거는 좀 공적인 마인드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기로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통령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가장 큰 문제가 즉흥성과 무계획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뭐가 휙휙 변하고 갑자기 뭐를 밀어붙이는데 그 이후에 장기 플랜이 없고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득 본 사람은 그 21g 그 업체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용판 이전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게 문제가 파생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용산 쓸까요? 청와대 돌아가자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또 논란이 또 일일 거예요. 또 그러면 혈세 낭비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약점이 많아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이게 보안 문제도 있고 뭐 도청당해서 있고 사방이 사실은 다 트여 있어가지고 개방지라 개방지라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문제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뒷정부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거 수습만 하다가 5년 다 보내야 될 수도 진짜 그럴 있겠다라는 수도 있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국정의 난맥과 이 누수 현상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청사부터 이게 지금 다 걱정이니까 뭐 의대 의료 붕괴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은 오늘자 신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몇몇 언론들이 이제 머리 기사로 다뤘는데 그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심위원장. 그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한 분들이 본인들 얼굴을 직접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유일인 위원장의 문제도 우리처럼 수사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사실은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강제 수사하고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광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무 솔직히 뻔뻔하다. 제가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일 1 방심의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 아 그래요? 데일리로. 데일리로.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약간 찍혔어요. 네. 제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디어법률위원회가 뭐 단이 있잖아.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모니터링 하잖아. 그러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하는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얘네가 하는데 뭐를 하냐면 MBC 뉴스데스크, 뭐 신장식의 뉴스 그러니까 저기 뭐 뉴스하이키, 권순표 뉴스하이키 그리고 김준일의 뉴스공감 해가지고 매일 하나씩 나와. 매일 하나씩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류일임을 세게 비판하기에는 네. 이런 게 이제 비상식적이지. 민원을 넣은 사람이 네. 다 류씨야. 이게 하도 이상하니까 이 방심이 직원들이 네. 왜 계속 류씨한테만 민원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제. 저희가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